하나, 둘, 셋. 양PD가 없으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고. 자르면 안 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넥소 차주십니다. 넥소 차주. 그리고 한 분은,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은 모하비 차주십니다. 네. 모하비 시승기를 하면서 모하비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모하비 판매량이 5배가 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아하. 적응을 못 하시는군요, 저희 분이. 마디온 프레임의 우리나라의 모하비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였구나. 네, 새로운 걸 알게 하셨는데, 또 이번에 차세대 동력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넥소. 예,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도록 차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울산에 계신데, 울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네. 너무 멀리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전날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이천에서 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1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울산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5군데나 있다고 그러면서요. 네네. 지금 울산에는 5군데 있고요. 네. 궁금해 하시는 게 수소가 킬로그램당 얼마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원. 네. 오늘 올라오면서 중간에 여주 휴게소에서 충전했을 때 1kg에 8,800원. 네. 나머지 지역은 한 8,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운송거리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운송료 때문에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편차가 좀 있다. 네. 그 다음에 수소가 충전이 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제 언제 넣느냐에 따라 틀린데 네. 보통 한 4kg에서 6kg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네. 탱크 네, 용량은 탱크 용량은 6.3인가 그렇죠 아마. 예, 6.3 정도로 이제 표시 용량으로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연료 탱크 앵콜은 이제 차 쏘고 난 다음에 기름 넣지는 않으니까 네. 적당히 넣는 게 한 4kg 에서 4에서 5 정도. 예. 자, 그러면 1kg당 주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km에서 120km 사이. 표시되는 그 공인연비보다 더 많이 가시네요. 예. 보통 96km에서 100km 사이 네.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기판에는 지금 킬로그램당 105km로 뜨고 있어요. 아, 평상시 연비 운전을 하시는 편이시군요. 가능하면은 연비운전 하려고 노력을 네. 하는 편이죠.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불편한 점. 충전기가 고장나면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거. 아, 예. 충전기 고장이라는 건? 냉각기라든지 아니면 충전건 앞쪽의 부분, 연결부 네네. 그런 부분이 고장이 노즐?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쪽이죠. 아하. 저도 울산에서 올라오는 날 울산 전체에 있는 충전소 한 개 빼고는 전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아. 이게 장거리를 가게 된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 네. 전국에 13개라서 울산 빼고는 그러면 7군데인데 13개니까 5개 빼면 8개군요. 그렇게 되죠. 네, 8개인데 그 8개마저도 고장일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네. 레카에 실어야 되는 거죠. 폭발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까? 수소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네. 수소는 엄청난 가연 기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차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차를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한 3,8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역마다 네.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사는 울산 지역은 지금 3,400만 원. 3,400만 원. 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한 2,250만 원 되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1,000에서 1,350까지 차등적으로 알아서 예.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울산은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해주는 편이네요. 네네, 다른 네. 지역보다는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제가 사는 금액은 이제 3,840만 원. 3,840만 원? 네네. 와, 그러면 뭐 거의 그 산타페 정도 네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산타페 중에서 풀옵션하지 않은 예. 중간 트림 정도. 네네.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타기 힘들 것 같다. 아, 이걸 경험하시고 나서? 예. 전기차와 비교해 보시면 선택을 잘하셨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가족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저희 집만 가족이 5명인데 네. 전기차를 사기에는 5명 인원이 탈 수가 없어요. 그 전기차가 이제 코나, 네. 뭐죠? 아이오닉, 니로. 뭐 이랬는데 걔들보다 이게 제일 더 크잖아요, 이게 얘가.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투싼하고 산타페 중간 정도 사이즈예요, 이게. 예. 이게 출력이 150마력,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15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113kW니까요, 모터가. 출력에 대한 느낌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모터다 보니까 네. 초반에 정지해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최대 네. 토크 네. 그걸 경험하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다닐 때 100km 이상 다니는 경우는 드물기니까 예.
아주 만족스럽게 쾌적하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고속 어차피 잘 안 다니고 원래 차 주시니까 나쁜 얘기는 안 하시는 건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서울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서울에서는 수소차 운영하는 게 상당히 도전입니다. 그렇죠. 양재동 부근에서 사시거나 상암동 부근에서 사시지 않은 이상, 그 다음에 상암동에 사시는 분들도 오래된 시설이라 고압으로 충전이 안 돼요. 350바로 충전이 돼서 이 탱크가 3개인데 탱크 하나당 2.1kg의 수소가 들어가는데 그 700바일 때 얘기고. 네, 그건 700바 이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가 힘들어요. 네. 넥소가. 울산에는 많이 보이겠네요. 상반기에 네. 출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예전만큼 보기 어려운 차 아하. 이런 이미지는 이제 조금씩 그 줄어드는 가끔 거죠. 이제 충전소에서 기다리시는 일도 생기시겠네요. 네 맞아요. 앞에 차량이 두 대, 세 대 이상 넘어가 버리면 네. 충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승합을 해서 그 수소 압력을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시간이 걸리니까 세 대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3, 4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습기가 많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얼어버리면? 예, 얼어버리면은 네. 그거 뽑는데도 한 3분, 5분 더 이상 또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있죠. 그 충전기가 한 대밖에 없나요? 충전소에? 그거는 충전소마다 조금 틀린데 네.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네.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그 주유소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울산도 충전소가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운영시간이? 24시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아. 예, 나머지는 7시나 8시에서 네. 10시 정도. 10시. 그래 굉장히 좀 기네요. 네. 영업시간이 가스 충전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LPG 충전소랑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네. 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메탄이나 LPG에서 그 수소를 개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개질 시설을 갖춰놓고 네. 충전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인프라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략이 나가면. 수소가 배송에 얼마나 돈이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하부에서 설명했지만 네. 수소를 탱크에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탱크롤이 한 대가 보통 40톤짜리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00kg 내외입니다. 요거를 700바로 밀어 넣어야 그게 이제 한 5, 600kg까지 이렇게 차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탱크롤리들이 보통 튜브 탱크들이 180바 정도밖에 압력을 못 넣거든요. 옮겨오면서 오는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상세해보면 굉장히 비싸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수소차를 이제 만드는 지정과 전기차를 만드는 지정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가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흔히 전기차라 그러면 네. 우리 마음속에는 배터리 전기차를 머릿속에 크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어차피 전기차이면 전기차니까 네. 그냥 전기차라기보다는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 BEV하고 네. FCEV. 어차피 얘도 전기차예요. 네. 예, 전기로 가는 겁니다. 얘는 발전해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해서 네. 2차 전지에 저장해서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만 다른 거예요. 에너지원이.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저장했다 쓰는 게 좋은가요? 뭐 일단 있는 거죠. 저장하는 게 만약에 배터리가 굉장히 가볍고 네. 위험도가 없고 네. 그럼 저장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만들어 쓰는 게 아무래도 뭐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건 냉동식품이건 즉석식품인가요? 네. 전기는 저장해서 원래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라 그러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저장하는 비용이 엄청나죠. 이걸 저장하려면은 엄청난 배터리나 엄청난 축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전기를 그때 만들어서 송전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장해서 쓰느냐 만들어서 쓰느냐 그 기술자들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어서 쓰자 그런 거예요. 왜 만들어서 쓰자 그랬냐면 저장할 만한 마땅한 물질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니켈 카드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카드뮴이라는 게 100년 넘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2차 전지 산업 분야가 그렇게 기술이 막 빠르게 전환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야, 니켈 수소라는 좋은 방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니켈 수소라는 방식이 빠르게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야, 이거 괜찮다. 그런데 이제 니켈 수소가 뭐가 문제냐면 메모리 이펙트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되고 완전히 충전되고 이런 식으로 전극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충전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뭐 절반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전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메모리 이펙트가 없는 그런 좋은 물질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해낸 게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이 화학은 불안정, 안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고 안정화는 에너지를 잃은 상태예요. 불안정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를 할 때 이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물질 자체가 처음에 배터리온으로 그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다 날려먹을 일이냐. 이제는 가정에서 폭탄을 쓰자는 얘기냐.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미친 소리였어요. 미친 소리. 그게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안정화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의 배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되고 주행 환경에 거칠게 운전하지 절대 마셔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밸런스가 좋다 그래서 와인딩 하거나 아니면 뭐 비포장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딱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게 안 되냐면 비포장 같은 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찍히잖아요.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불을 붙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판과 음극판이 접촉을 해버리면 불이 붙어요. 이게 문제예요. 불안나게 관리를 하시려면 손상을 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전기차는 얌전히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장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쓰는 이런 발전차가 좋다. 이게 연료전지차예요. 액체든 뭐든 그 기본이 되는 연료를 사용해서 그 연료를 이온화시켜서 배터리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승합을 해서 인버터가 교류로 바꿔서 모터를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정화의 의미에서는 이 리튬 이온 폴리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연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안정성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효율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상당히 좀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성을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사고 나거나 불 나거나 하면 빨리 대피하시고요. 전기차 리튬이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연쇄 폭발을 일으켜서 불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소방차 한 대로는 절대로 진화가 안 돼요. 그런 위험한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면 아니 수소 연료 전기차도 리튬 배터리 있다며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1.53 트렁크에 있거든요. 킬로와트. 네. 근데 그 용량이 1.53? 네. 1.56? 1.53?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용량이 만약에 그게 터진다 라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바닥에 깔려있는 40kW, 50kW짜리가 터진다.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노트북 배터리가 75W 정도면 굉장히 큰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그 2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0개가 이렇게 패키징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배터리 20개 불타봤자 뭐 그냥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0개가 아니라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건 64kWh입니다. 계산해보면 몇 개죠? 50배죠, 50배. 10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노트북 배터리가 1000개가 밑에서 터진다고 생각해요. 50개하고 1000개는 그 차이입니다. 수소차가, 수소라는 연료 자체는 위험해요. 그건 맞습니다. 가스고, 이게 천연가스보다 더 불 잘 붙어요. 그러니까 가연 소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연료 전지가 그런 식으로 폭발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료 전지 스택은 그나마 안전하고, 수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니까 이게 새기 시작하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수소를 폭발시키려면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1억도를 낼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습니다. 수소에 대한 위험하다는 생각은 일단 접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700바란 말이에요. 700바. 700바는 트래픽 애시스턴트가 깰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해지는 압력으로는 700기압의 압력을 견디는 탱크를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사고를 당해도 만약에 미사일 맞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소차가 보면 그러니까 모든 최신 기술들은 다 때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최첨단의
소재들은 다 들어간 거라, 야, 이게 3,700, 800이면 정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만 놓고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원가가 7천만 원이 넘어요. 사실은 탱크 들어가죠, 배터리 스택 들어가죠, 전기차 관련 시설 들어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다가 차체 들어가는 부품들 다 들어가죠. 현대가 아마 이거 초기에 팔면 팔수록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다 해도 적자일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를 부장을 받으신 분들은 네, 잘 받으신 겁니다. 로또 한 2등 정도 되신 거네요. 진짜로. 근데 울산에 저 충전소가 그렇게 몇 개가 있는 상태에서 도시도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네. 그 상태면 진짜 이거 매력 있는 차 같은데요. 매력 있죠. 네. 저도 타고 다니면서 이제 2달 정도 돼가는데 울산 안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권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불편한 네, 거죠. 이거를 저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불편한 상황이 몸으로 와지더라고요. 네.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몇 킬로가 남았다. 이걸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은근한 불편함이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성지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또 현대가 넥소를 비롯한 수소차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지금 뭐 운행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넥소로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소만큼 가벼운 원동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공차 무게가 18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50마력의 제원치고는 치고 나가는 힘은 상당한데요. 역시 전기차라서 그런지 자, 지금 풀악셀 했어. 네, 부드럽게 상승되는 느낌이 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처음부터 우악스럽게 토크가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상승하는 느낌은 있는데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얘는 좀 편안한 특성으로 서스펜션을 선택을 했군요. 간단한 게 아니라 롤은 좀 있으나 밸런스는 좋은데요. 밸런스 좋아요. 네. 그리고 앞뒤가 소리가 비슷하게 나요. 언더도 그렇게 크지 않고 코너 잡을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그러면서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코너를 잡아내네요. 롤에 비해서 밸런스가 참 좋은데요. 좋아요. 네. 보통 요 정도면 롤이 작은 편이 아닌데 접지를 잘 잡아 나가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요 정도 롤이면은 언더 성향일 수가 옆으로 있는데 밀릴 것 같은데 네. 밀릴 것 같지 않냐 하고 그렇죠. 딱 이제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살짝 옆으로 기울어서 미끄러지는 타이밍에서 싹 돌아나서 접지를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밸런스 좋네요. 밸런스 좋아요. 네. 좋네요. 그리고 이 정도 속도에서는 이제 토크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차가 속도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없고 언덕에서 가속이 좋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150마력 1800km 뭐 차 나가겠어?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 느낌 아닌데 잘 나가는데. 니로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렇게 성능에 있어서 펀치력에서는 차이가 나요. 처음에 얘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특성만 빼면은 그 외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니로라든지 코나는 처음에 펀치력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좀 있었는데 얘는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가용 영역에서 한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한 3000 rpm 내에서의 토크를 유지하는 어떤 그 힘은 40kg/m의 그 정도 힘을 아주 꾸준히 내주는 그런 세팅이라서 답답함이 없네요. 노멀하면 그만 있네요. 스포츠는 없네요. 이거 스포츠로 달리지 말라는 거군요. 아무래도 연비 지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수소 충전소도 없는데 왜 이거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옆으로 안 밀리잖아요, 지금. 지금 주행 성능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 넥소가 전기차에 못지않네요. 하여튼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사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더구나 산길 힐 클라임에 좀 답답하겠다. 그냥 뭐 그거 감안해서 타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필요 있었나? 생각보다 잘 나가네. 그러게요. 시원시원하게 내뻗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수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출력을 높게 가는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항속거리를 좀 내야 되니까 150kW 늘 쓰는 코나나 니로에서 쓰는 것보다는 좀 낮춰야 되겠다. 150마력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요것도 발신공 잘하면은 뭐 700, 800까지도 간다 그러네요. 연비운전 잘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전기차나 그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차가 이게 문제죠.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충전소가 없을 수도 있어. 네. 전기 시설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데도 미리 해놓게 되고. 그렇죠.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네. 수소를 갖다 줘도 못 넣는 차니까 수소 탱크를 갖다 줘도 못 넣어요. 그렇지. 예. 말통이라는 방법이 게 없어요. 있을 수 네. 없잖아. 이 보호비사가 와도 안 돼요, 이게. 예. 해외에서는 네. 이동형으로 이제 예. 3톤 트럭 이런 거를 개조해서 네. 뒤에 탱크를 싣고 뭐 한 300바 뭐 300바. 완전히 네. 700바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일정량 채울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원이 또, 잘 돌아요. 잘 돌아요. 잘 돌아요. 네, 잘 돌아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네. 거의 없어요, 지금. 아주 잘 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밀리겠다는 불안감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게 롤 스테퍼니스도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승차감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조화가 네. 최근에 타본 차들 중에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승용차로 아, 잘 돕니다. 쓰면서. 야, 롤이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네. 수소가, 인프라 문제를 당장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래요. 수소는 그 지구상에 무한정 고갈되지 않는 원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지면 뭐 수소가 그러면 뭐 왜 만드는데 힘들어. 그거 이제 산업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요. 중수소, 삼중수소는 바다에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분해를 해서 얻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그거를 뭐 계지를 통해서 하든 전기 분해를 통해서 하든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만 생기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만 유통이 되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정말 이상적인 원소긴 합니다. 모든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에 비해서 환경을 좀 덜 해치고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비용 대비 효율을 최대한 가져가는 거에 좋은 어떤 프레임으로 친환경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없고 환경에 저해되는 어떤 대출 없고 이런 거를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뭐 수소차가 친환경이라고 너 계질법에 대해서 알아?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맥시만 잘 따라오나요? 너무 잘 따라오시는데. 네. 그동안 연습 좀 하셨나? 아, 좀 하셨나? 예. 아니, 근데 출력이 지금 몇 마력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김창현 드라이버는 따라잡힌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괜찮아요. 차 거동은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타고, 네. 타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쪽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는 네. 응? 울산 특화형 모델인 것 같아요. 울산. 울산이 특히 타기 좋고요. 그 다음 타기 좋은 데가 어딥니까? 창원인 것 같아요. 창원. 예. 네. 창원도 아무래도 이게 수소 산업이 좀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 창원은 몇 개나 있어요? 충전소가? 3개 정도. 그 정도면 창원에서 그 정도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수소가 제일 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뭐든지 뭐 전기차나 뭐 새로운 동종은 나오면 또 캘리포니아가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미라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류비가 안 된답니다 지금. 토요타도 이 문제 때문에 미라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뭐 접었다는 말도 2017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도 수소 다시 시작한다 그렇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네. 이게 수소가 또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또 입히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현존하는 에너지 중에서는 연료율이 가장 높고 어쨌든 이게 뭐 부생수소든 계질로 나오든 뭐든 간에 어쨌든 다 합쳐서 나눠보면 비용 대비 연료율은 가장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조건을 가장 충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프론티어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안 할 수가 없다. 부담감이 느껴져서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소가 대중화가 되려면 일단 그 킬로그램당 전기차 효율에 따라가려면 한 4, 5천 원 정도 선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수소가. 지원금 안 받고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폭발력? 폭발 잘못 썼다가. 파괴력이 있는. 파괴력? 아니, 그것도 아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은 폭발력이 있어. 이러지. 수소는 폭발력이 강하지. 수소 폭탄 생각해봐. 이제 그러는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수소차는 폭발한다. 없습니다. 예, 그럴 위험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는 친환경이 아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그 어떤 에너지도 친환경이 될 수 없어요. 친환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냥 붙이는 그 좋은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당분간 최소 10년 동안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움은 있을 텐데 네. 궁극적으로 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네. 뭐 이런 생각.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에너지에 대한 궁극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이 방향으로 가긴 갈 것 같기는 해요. 이 석유와 달리 수소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분해를 통해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공해를 내지 않으면서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직까지 그 노하우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그것만 완숙되면 수소라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 좀 좋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동차든 뭐든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넥소라는 이름처럼 넥스트 에너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는 넥소라는 이름 딱 들으면서 현대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소구나 이게. 그렇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가뿐싸. 넥소 시승기는 아주 굉장히 뜻깊은 시승기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취중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는 수소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물성이 되게 좋아요. 실내도 우레탄도 보면 되게 고급 우레탄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도 저렴한 플라스틱은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또 버튼들도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차인데 다 아날로그 버튼들이에요. 그 아날로그 버튼들도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리를 잘 해놔서 상당히 구닥다리 방식의 이게 배치인데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거를 센터 패시아를 올려놓고 보니까 공간이 널찍하니까 편안하게 막 넣어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버튼이나 이런 어떤 그 디자인들도 좀 잘 돼 있어서 요게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데요, 버튼이. 양산차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눌렀을 때 그 감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 부드러워요. 버튼도 상당히 조율이 잘 돼 있어요. 빡빡하거나 뭐 덜 눌러지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근데 되게 느낌 좋네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뿅뿅 하트.